안녕하세요. 이지IT 컴퓨터학원의 멘토 염지입니다. 오늘은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 여기서 요 더하기 요걸 요런 기호를 우리가 연산자라고 하고요. 이 연산자가 그 기능을 실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 요걸 우리가 피연산자라고 해요. 요 피연산자의 개수에 따라서 피연산자가 하나인 거를 우리가 단항연산자라고 하고요. 요 더하기 연산자처럼 피연산자가 두 개인 거를 이항연산자라고 하고 피연산자가 세 개인 걸 우리가 삼항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연산자, C 언어가 정의한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공부하냐면 요 연산자에 대한 기능이 각각의 연산자마다 어떤 기능을 실행하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요걸 우리가 연산식 혹은 그냥 간단히 줄여서 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요 하나의 식에는 연산자가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더하기와 곱하기 이런 연산자들이 혼용되어 있는 연산식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때 더하기보다 곱하기가 먼저 실행이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해요.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 연산식의 결과값을 정확히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면 더하기와 빼기는 우선순위가 같아요. 그러면 어떤 거 먼저 실행을 하는지 그런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 즉 앞에 먼저 정의된 게 먼저 실행이 되죠. 이런 걸 우리가 결합 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공부하든 그 랭귀지가 정의한 연산자를 공부하실 때든 각각의 연산자의 기능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연산자의 우선순위, 그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는 어떤 게 먼저 실행이 되는지 그 결합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하나씩 연산자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산자는 대입 연산자예요. 대입 연산자는 이미 여러분이 많이 사용해 보셨던 연산자죠.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는데요. 요 대입 연산자의 기호는 요는 기호예요. 요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의 값을 왼쪽 변수에 저장한다라는 거. 요게 대입 연산자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 산술 연산자. 요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칙 연산자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사칙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배우셨죠. 요거 C 언어에서도 똑같이요. 더하기는 더하기라는 기호로, 빼기는 빼기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곱하기는 요 에스테릭, 곱하기 별표 연산자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기는 나눈 몫을 구하는 것과 나눈 나머지, 몫을 구하고 남은 나머지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몫을 구하는 연산자는 요 슬래시로 표현을 하고요. 나머지 연산자는 퍼센트 기호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C 언어에서 퍼센트는 백분율 퍼센트가 아니라 나머지 퍼센트 기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술 연산자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가 있습니다. 더하기는 두 개의 피연산자 값을 더하는 거고요. 빼기는 첫 번째 피연산자에서 두 번째 피연산자의 값을 빼는 거고요. 곱하기는 두 개의 값의 곱을 구하는 거고 나누기는 실제 첫 번째 피연산자의 값을 두 번째 피연산자로 나눈 몫을 구하는 거예요. 이때 나누기는 타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5라고 하는 값의 이 타입은 정수죠. 얘는 정수예요.
4라고 하는 값도 정수죠. 즉 정수 나누기 정수, 결과 목도 정수라는 것. 즉 대부분의 5 나누기 4 하면 얼마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다 1.25라고 대답을 하세요. 실제 그거는 타입을 몰랐을 때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 정수 나누기 정수는 그 결과도 정수다라는 거. 반면에 이 5.0이라고 하는 건 실수죠. 4.0도 실수예요. 실수 나누기 실수의 결과여야지만 그 결과값도 실수가 된다는 거 꼭 주의하세요. 반면에 이 퍼센트 기호의 연산자는 나머지 연산자, 얘는 몫을 구하고 남은 값을 구하는 연산자가 요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씩 시언어가 정의한 연산자들을 볼 건데요. 그때 실제 요 scanf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예제를 만들어서 연산자의 기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입력이라고 했고요. 반면에 프로그램이 처리된 결과로 내보내주는 걸 우리가 출력이라고 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프로그램의 입출력 중에 하나를 배웠죠. 화면, 콘솔 출력하는 방식을 봤는데요. 그 기능을 제공해주는 함수가 이 printf였어요. 이 printf는 화면 출력해주는 표준 출력의 함수였던 거죠.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요.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해볼 건데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받은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해서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할 건데요. 이때 프로그램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 걸 우리가 표준 입력이라고 하고요. 시언에서는 그 표준 입력의 함수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게 요 scanf예요. 요 scanf의 f가 마우스나 포맷이에요. 그래서 입력받고자 하는 데이터의 서식을 지정해서, 형식을 지정해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scanf를 가지고 연산자들의 기능들을 하나씩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이 예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그램은 총 3개의 변수를 정의했습니다. 먼저 이 width라고 하는 변수는 int 타입의 변수로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줬고요. 두 번째 height라고 하는 변수도 int 타입으로 선언해서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result라고 하는 변수도 int 타입으로 선언해서 0으로 초기화를 해줬어요. 그 다음 명령문은 printf죠. 밑변을 입력 후 엔터를 치세요. 밑변을 입력 후 엔터를 치세요 라고 화면 출력하고 그 다음에 scanf로 실행했습니다. scanf의 요 의미가 뭐냐면 %d, printf에서 %d는 정수값을 10진수로 출력하라는 의미죠. 즉 scanf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10진수 정수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입력된 값을 width라는 변수에 저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는 방법은 우리가 10진수 정수값을 입력으로 넣어서 엔터를 누르면 그 입력된 값이 요 해당 변수, 즉 width라는 변수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 width라는 변수의 이름 앞에 요 ampersand, 요걸 우리가 주소 연산자라고 해요. 우리가 메모리상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가 결정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 어디서부터의 위치는 변수의 이름이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scanf가 하는 역할은 width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주소를 산출해서 그 위치부터 십진수 정수값을 저장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받은 요 10이라는 값을 width에 저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intf, 높이를 입력 후 엔터를 치세요 라고 입력을 했죠. 그러면 똑같이 정수값을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height라는 변수에 저장해라. 이게 scanf의 기능인 거죠. 두 번째는 20이라는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그 20이라는 값을 height라는 변수에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실제 키보드 입력을 받을 때는요. 엔터를 입력하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의 입력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키보드 입력을 하실 때 실제 타이핑을 잘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백스페이스를 가지고 수정을 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렇게 수정된 결과 최종 다 입력이 끝나면 엔터를 누르시는 거고요. 그때 엔터가 눌러지면 그 입력된 값을 변수에 저장하게 되는 원리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 result의 값을 저장할 건데요. 어떻게? width와 height 변수의 값을 곱하기 결과를 구해서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하라는 얘기죠. 자, 현재 width는 10이고요. height는 20이에요. 곱을 구하면 200이 되겠죠. 그래서 result의 값은 200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printf, 넓이와 실제 넓이의 값을 출력할 건데 걔는 width, height, 그래서 result의 값을 출력하고 이 값은 width와 height의 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출력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 결과 10 곱하기 20은 20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즉, 이 예제는 scanf를 확인해 보기 위한 예제예요. 그래서 scanf는 서식 문자열을 정의해서 그 서식 문자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키보드 입력받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서식 문자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해당 변수에 저장하는 기능, 이런 표준 입력 기능을 제공해주는 함수가 scanf예요. 즉, printf는 서식 문자열을 화면 출력해주는 역할이고요. scanf는 서식 문자열을 입력으로 받아서 변수에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scanf랍니다. 이 scanf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scanf는 서식 문자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변수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십진수 정수를 입력받아서 width라는 변수로, 십진수 정수를 입력받아서 height라는 변수로 저장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scanf의 이 서식 문자열은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 건지 그 크기와 종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printf를 가지고 실제 타입을 공부할 때 서식 문자열을 쭉 구별했었는데요. 그래서 printf 했던 거를 다시 보면 우리가 크게 숫자는 정수와 실수로 나눠지죠. 그 정수 타입에는 크기에 따라서 int, short, 캐릭터, long, 그 다음에 롱롱 타입 이렇게 등등으로 나눠질 수 있었고요. 이때 이런 정수는 음수형, 양수로 나눠지고 음수가 없는 타입을 우리가 unsigned, 부호가 없는 타입으로 정의할 수 있었고요. 실수는 float과 더블이 있었죠. 이때 부호가 있는 십진수 정수를 표현할 때는 %d를 사용했었고요. 반면에 부호가 없는 십진수 정수는 %u를 사용했고요. 반면에 16진수는 %x를 사용했는데 이때 16진수는 a, b, c, d, e, f에 대한 문자를 표현할 때 해당 그 문자를 소문자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소문자 %x를 사용했던 거고 대문자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대문자 x로 정의를 하죠. 반면에 8진수는 %5로 정의했었어요. 실수는 %f, 이때 10의 n승 이렇게 지수승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 exponent를 사용해서 %2를 사용해서 출력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수 타입이지만 숫자가 아닌 문자로 출력하고자 한다면 %c, 하나 이상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문자열을 출력하고자 한다면 %s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int보다는 큰 타입인 long 타입은 실제 %LD로, long 타입은 %LAD. 이거는 부호가 있는 정수고요. 반면에 부호가 없는 unsigned long인 경우는 %LU, unsigned long 타입은 %LLU라고 하는 서식 문자를 가지고 출력할 수 있어요. 이때 서식 문자를 잘 써야 됐었죠. 서식 문자를 잘못 사용하면 출력되는 값이 엉뚱한 값으로 출력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반면에 스캔F에서도 이런 서식 문자를 가지고 키보드 입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printf에서 실수로 출력할 때요. 실수는 요 float과 더블이 있죠. float 타입의 값을 printf로 출력하려고 하면 혹은 더블 타입으로 출력할 땐 똑같이 %F를 사용했죠. 반면에 scanf를 할 때는요.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float 타입의 값을 입력을 받을 때는 %F, 실제 더블 타입의 값을 입력으로 받고자 한다면 %LF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거. 이때 십진수 정수, 십진수 실수를 입력으로 받을 때 %L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엉뚱한 값을 입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둘의 타입의 크기와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float 타입은 4바이트 실수를, 더블 타입은 8바이트 실수를 정의하죠.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입력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달라져서 실제 정확한 수를 입력받고자 한다면 타입을 정확히 명시해서 입력을 받으셔야 돼요. 이때 그래서 scanf의 서식 문자열은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의 타입을 결정하고요. 그렇게 입력받은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냐면 변수에 저장해야겠죠. 자, 변수의 위치는, 변수의 주소는 변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주소를 산출해서 그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거. 이게 scanf의 기능이에요. 자, 반드시 변수 이름 앞에는 앰퍼샌드를 붙이셔야 되고요. 만약에 앰퍼샌드를 붙이지 않았을 경우 키보드 입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때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 서식 문자를 서식 문자를 여러 개 정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10과 20의 두 개의 값을 한꺼번에 입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둘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둘 사이에 공백을 띄워주시면 돼요. 스페이스나 탭이나 엔터와 같은 화이트 스페이스 공백 문자를 가지고 두 개의 입력 값을 구별하고요. 최종 그 개수만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그 순서대로 첫 번째 값은 width라는 변수에, 두 번째는 20이라는 값에 저장되게 되는 거죠. 자,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서식 문자를 사용할 수 있듯이 여러 개의 서식 문자를 가지고 scanf를 정의하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식 문자열 printf에서는 출력을 하기 위한 서식 문자열이죠. 그래서 서식 문자 외에 출력을 위한 다른 문자들도 정의될 수 있지만 조심하셔야 될 거. scanf는요. 화면 출력하기 위한 서식 문자열이 아니라 입력받고자 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개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간에 다른 문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d, %d 하게 되면 실제 에러는 나진 않아도 키보드 입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연산자들의 기능을 공부를 계속 할 건데요. 이때 C 언어가 정의한 연산자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런 연산자들을 여러 개 조합해서 하나의 연산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연산식에 여러 개의 연산자들이 존재할 때 어떤 거를 먼저 실행될지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죠. 그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 더하기 2 곱하기 3에서 더하기를 먼저 했을 때와 곱하기를 먼저 했을 때의 결과값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곱하기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값은 7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개발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정확한 결과값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BMI, 체질량 지수, 우리가 비만도를 측정할 때 요 BMI 값을 계산하죠. BMI는 몸무게 값을 키 곱하기 키의 값으로 나누고 거기에 만을 곱한 것이 BMI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의 연산식으로 정의해보면 실제 몸무게의 만을 곱하고 그 값을 하이트 곱하기 하이트 그 한 값으로 나눈 몫을 계산해서 BMI에 저장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보시면 요거는 대입 연산자이고요. 곱하기 연산자, 나누기 연산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캐스트 연산자, 값의 타입을 바꾸는 연산자고요. 요거는 곱하기 연산자죠. 이 중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건 당연히 괄호겠죠. 괄호를 제일 먼저, 괄호 안에 있는 연산식을 제일 먼저 계산하게 되고요. 그 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건 요 캐스트 연산자예요. 현재 하이트라고 하는 변수는 170이라는 값을 가진 거죠. 그 170이라는 값을 더블 타입으로 바꿔주면 170.0이 될 거예요. 그 170.0 곱하기 170을 실행을 먼저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실행하게 되는 건 곱하기. 이때 우리가 타입 공부할 때요. 곱하기에 대한 내용도 잠깐 했었는데 우리가 연산자를 실행할 때는 피연산자의 타입이 항상 일치돼야 돼요. 이때 170.0은 실수죠. 정확히 말하면 더블 타입의 실수고요. 170은 int 타입의 정수죠. 더블 곱하기 int라는 연산은 없어요. 그러면 더블을 int로 바꾸거나 int를 더블로 바꾸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자동으로 연산을 할 때 자동으로 그 타입을 바꾸는 걸 우리가 자동 형변환 컴파일러가 실행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컴파일러가 실행하는 자동 형변환은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즉 정수를 실수로 int를 더블 타입으로 변경해서 170.0 곱하기 170.0의 결과를 계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실행 순서는 곱하기와 나누기인데요. 곱하기와 나누기는 우선순위가 똑같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똑같을 때 어떤 걸 먼저 실행하냐면 왼쪽에서 오른쪽 이런 걸 결합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곱하기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실행하고 연산자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낮은 게 요 대입 연산자예요. 그 결과 계산된 값을 BMI라는 변수에 저장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은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알아야지만 여러 개의 연산자를 가지고 연산식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는 연산자들 중에 어떤 게 먼저 실행될 건지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반면에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걸 먼저 실행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결합 방향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예제처럼 곱하기와 나누기는 우선순위가 같아요. 그러면 그 결합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그래서 앞에 곱하기가 먼저 실행된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연산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의 결합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루어지는 결합 방향도 있는데 그거는 대표적인 게 대입 연산자예요.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저장한다라고 했죠. 그때 대입 연산자를 연쇄적으로 정의했을 경우 즉 10이라는 값을 value int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또다시 value int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읽어와서 value doubl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는 거. 대입 연산자는요. 결합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그래서 10을 먼저 value int에 저장되고 그 저장된 값을 다시 읽어와서 value double에 저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 방향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외우시는 것보다는 실제 개발을 많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고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되실 거예요. 만약에 실제 여러분이 코딩하는 과정에서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거나 혹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연산자 우선순위 표가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연산자 우선순위를 확인한 다음에 연산식을 만드시면 되지만 실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그 연산자의 우선순위
결합 방향 이런 게 잘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 괄호를 가지고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만드는 방식이 괄호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예요. 괄호를 가지고 표현하면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연산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사용해서 우선순위를 표기할 수도 있고 혹은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지만 괄호를 표현하면 그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가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연산식, 복잡한 연산식에는 특히 괄호를 가지고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계속 연산자들의 종류를 보도록 하죠. 다음 볼 연산자는 관계연산자예요. 관계연산자는 값의 크기를 비교해서 참과 거짓을 알려주는 연산자를 관계연산자라고 해요. 즉,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이런 거를 비교해주는 연산자. 그래서 이 관계연산자를 비교연산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미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사용했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운 연산자 중에 요 는이라는 기호를 가지고 있는 요 연산자 요거는 대입 연산자죠. 오른쪽의 값을 왼쪽 변수에 2개 저장하는 거. 그런데 요 는이라고 하는 기호가 2개 있는 거는 그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관계 연산자라는 거. 둘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연산자를 써야 되는데 대입연산자를 써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 관계연산자는요. 값의 크기를 비교해서 즉 요거는 동등비교 연산자 A와 B가 같으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 A와 B가 같지 않으면 요거는 같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연산자예요. 같지 않으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 A가 B보다 작으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 A가 B보다 크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의 관계연산자고요. 그것의 결합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랍니다. 그 예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제 BMI를 계산해 볼 건데요. 그래서 계산된 BMI를 저장할 변수, BMI 변수를 선언했고요. 얘는 더블 타입의 값으로 선언했고 0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더블 타입은 실수 타입이기 때문에 결국에 0.0으로 저장이 되겠죠. 두 번째, weight, BMI를 계산하기 위한 몸무게를 저장할 변수고요. int 타입으로 선언했고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height라는 변수도 int 타입으로 선언해서 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이때 체크 로우와 체크 하이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했는데요. 둘 다 int 타입의 변수로 각각 0으로 초기화를 했죠. 그 다음에 몸무게는 몇 킬로인가요? 출력하고 키보드 입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70이라는 입력값을 받아서 weight라는 변수에 저장했죠. 그래서 몸무게는 70이고요. 키를 입력으로 받았어요. 170. 그 값은 height라는 변수에 저장해서 키는 170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몸무게와 키의 값을 가지고 BMI를 계산했어요. 그 결과가 여기 출력된 결과를 확인해 보면 24.21453이래요. 즉 BMI의 값이 24.21453이다라는 거. 요 값을 가지고 비교했어요. 이렇게. 실제 BMI 값이 18.5보다 크거나 같은지의 결과값을 체크로우에 대입하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의 명령문 연산식에는 2개의 연산자가 사용되어졌는데 이때 관계연산자가 대입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요 예제는 괄호가 있기 때문에 얘가 먼저 실행되기도 하지만
우선순위가 요 관계연산자가 더 높아서 괄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똑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때 BMI는 24.2, 1453이에요. 18.5보다 크거나 같죠. 참이에요. 참이라는 값을 체크 로우라는 변수에 저장할 건데요.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거. C 언어에서는 참과 거짓을 저장하는 타입이 없어요. 즉, 참이라는 값, 우리가 true라고 표현하는 값이죠. 거짓, false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참과 거짓의 값을 우리가 변수에 저장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요. 참은요, 1로 저장이 되고요. 거짓은 0으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BMI는 24.2, 1453, 18.5보다 크거나 같죠. 참이에요. 참의 값을 체크 로우에 대입하면 요 값은 체크 로우는 1이 되겠죠. 두 번째로 BMI가 23보다 작은지 24.2, 1453은 23보다 작지 않아요. 거짓이죠. 거짓의 값을 체크 하위에 저장할 건데 그 거짓의 값을 변수에 저장하면 그 값은 0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 요거 참과 거짓을 변수에 저장할 때 각각 1과 0으로 저장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계산된 결과값을 쭉 출력해 봤어요. 키와 몸무게 BMI, 거기에 체크 로우와 체크 하이 값을 출력했는데 참의 값 1, 거짓의 값 0으로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값을 비교해서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연산자, 이걸 관계 연산자라고 해요. 그 다음 연산자는 논리 연산자예요. 논리 연산자는 and, or, not 세 가지 연산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논리 연산자는 해당 참과 거짓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결과값 참과 거짓을 계산하는 연산자를 이 논리 연산자라고 해요. and라고 하는 연산자는 ampersand 두 개를 사용하고요. or라는 연산자는 두 개의 벌티컬 바를 사용하고요. not이라는 연산자는 피연산자가 하나고요. 기호는 느낌표를 사용해요. and라는 연산자는요. 피연산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연산자, 이항 연산자예요. 이때 피연산자는 반드시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밸류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 표는 참을 1, 거짓을 0으로 표현해서 나타낸 건데, 즉 우리가 참과 거짓을 표현하면 참, and, 참, 혹은 참, and, 거짓, 거짓, and, 참, 거짓, and, 거짓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and라고 하는 요 연산자는요. 둘 다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고요. 나머지는 false, 거짓으로 판단하는 연산자가 요 and 연산자예요. 이때 실제 첫 번째 피연산자가 거짓이면 두 번째 값이 참과 거짓이든 상관없이 결과가 거짓이죠. 이때 C 언어의 요 and 연산자는요. 첫 번째 피연산자의 결과값이 false이면 두 번째 피연산자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 즉 계산, 체크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똑같이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BMI를 계산할 거예요. 요번엔 몸무게가 55고요. 키는 170이고요. BMI 값은 19.031142로 계산되었어요. 그래서 요번엔 요거 19.031142라고 하는 BMI가 18.5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지금 BMI가 19.031142예요. 요 값은 18.5보다 크거나 같죠. 참이에요. 그럼 체크 로우의 값은 결과적으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BMI가 현재 19.031142, 23보다 작죠. 그럼 체크 하이도 결과는 참,
1의 값을 가질 거예요. 이때 이 체크 로우와 체크 하이의 값을 가지고 AND 연산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체크 하이가 현재 1, 체크 로우가 1, 체크 하이가 1이죠. 1의 의미는 이때 우리가 앞에서 참과 거짓을 각각 변수에 저장하면 참은 1로, 거짓은 0으로 저장된다라고 했어요. 거꾸로 변수의 값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판단하려고 해요.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판단하려고 하는데요. 시험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변수에 저장된 값이 0이면 거짓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0이 아닌 모든 값은 모두 참으로 인지한다는 거. 즉, 참이 값이 1로 저장되기 때문에 착각하실 수 있는 거. 1이 반드시 참이다라고만 판단하고 1이 아닌, 즉 1과 0이 아닌 수인 경우는 참과 거짓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의 값을 변수에 저장할 때는 1로 저장하고요. 특정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판단할 때는 0이면 거짓이고요. 0이 아닌 모든 값은 다 참으로 인지한다는 거죠. 현재 체크로우는 1이에요. 실제 1은 0이 아닌 값이기 때문에 참이고요. 하이는 1, 얘도 마찬가지로 참이죠. 참 and 참, 결과는 참. 참을 변수에 저장하면 그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 체크로우, 체크하이, 체크노멀의 값은 모두 1의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게 AND 연산자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OR 연산자를 볼 건데요. OR 연산자는 버티컬 바 두 개를 사용해요. 이 OR 연산자도 피연산자가 두 개,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값이고요. 실제 이 두 개의 피연산자를 가지고 총 4가지 조합을 만들 수가 있죠. 참, OR, 참. 참, OR, 거짓. 거짓, OR, 참. 거짓, OR, 거짓.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OR 연산은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는 모두 참인 것. 이게 OR 연산자고요. 둘 다 거짓일 때만 결과가 거짓인 것. 이게 OR 연산자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OR 연산자는 첫 번째 피연산자의 값이 참이면 결과도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두 번째 피연산자는 계산 체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AND 연산자일 때는 첫 번째 피연산자가 거짓일 확률이 높은 연산자를 정의하시는 게 좋고요. OR 연산자를 만들 때는 사용할 때는 첫 번째 피연산자가 참일 확률이 높은 피연산자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하나의 명령문이라도 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성능을 미세하게나마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예제도 마찬가지로 키와 몸무게를 입력으로 받아서 BMI를 계산했어요. 실제 몸무게는 50이고 키는 170이에요. BMI를 계산했더니 17.031038이래요. 이때 체크 로우와 체크 하이의 값을 계산할 건데요. 현재 BMI 17.301038은 18.5보다 작죠. 참이에요. 그럼 체크 하이의 값은 참 1이라는 값이 저장될 거고요. 반면에 BMI 17.301038은 23보다 크거나 같지 않죠. 거짓의 값을 변수에 저장하면 0으로 저장될 거예요. 자, 체크 로우는 1, 체크 하이는 0. 이때 변수의 값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판별할 때는 0이면 거짓, false, 0이 아니면 참이라고 했어요. 참 or false, 둘 중에 하나가 참이라도 결과는 참이겠죠. 그래서 이 체크 abnormal이라는 변수는 참 1의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논리 연산자는 요 낫 연산자예요. 낫 연산자는 기호가 느낌표이고요. 얘는 피연산자가 하나인 단항 연산자예요. 그래서 true에 대한 not, false에 대한 not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요. 낫 연산자의 역할은 뭐냐?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 이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언어에서는 0이면 거짓으로 판단하고 0이 아니면 모두 참으로 판단한다는 거. 1이어야지만 참으로 인식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제는 result라는 변수는 5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수의 값은 5. 그 result에 not 연산자를 실행하면 실제 not은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참으로 변환한다라고 했는데 현재 result는 5죠. 5에 대한 not이에요. 5는 0이 아닌 값이죠. 그래서 얘 의미는 참이에요. 참에 대한 not은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false, 그 값을 저장하거나 출력하게 되면 0으로 출력이 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not은 연산자를 더했어요. 그럼 거짓에 대한 not이니까 참이 되겠죠. 그 값은 1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난 연산자를 실행할 수도 있고요. 이때 각각의 실행 순서를 괄호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난 연산자는요. 결합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그래서 괄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산술, 관계,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봤어요. 이때 이 세 가지 특징의 연산자들은 피연산자의 값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거지 피연산자의 값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볼 연산자들은 피연산자의 값을 바꿀 수 있는 형태의 연산자들도 같이 보려고 해요. 사칙 연산자에 해당하는 산술 연산자와 대인 연산자를 봤죠. 이런 연산자는 굉장히 같이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즉 더하기는 이라고 하는 거는 더한 결과를 대입해라. 빼기는 이라고 하는 연산자는 뺀 결과를 대입해라. 그리고 곱하기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 자료를 잘못 만들었네요. 곱하기는 이라고 하는 연산자는 곱한 결과를 대입해라. 나누기는 이라는 연산자는 나눈 몫을 대입해라. 나머지는 이라는 추강 연산자는 나눈 나머지를 대입해라는 얘기예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 이때 우리가 더하기, 곱하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빼기, 나누기, 나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지 않죠. 즉 A 빼기 B와 B 빼기 A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요 추각 연산자의 첫 번째 피연산자가 해당 사칙 연산자의 첫 번째 피연산자라는 거. 요 추각 연산자의 두 번째 피연산자가 해당 사칙 산술 연산자의 두 번째 피연산자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걸 어디다 저장하냐면 요 첫 번째 피연산자에 저장된다라는 거.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 그 순서가 바뀌어지면 결과값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때 더하기라는 기호가 2개 붙어 있는 연산자도 있고요. 빼기라고 하는 연산자가 2개 붙은 연산자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각각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라고 해요. 이때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는 모두 피연산자가 하나인 단항 연산자인데요. 이때 연산자가 피연산자 뒤에 오게 되면 얘는 후위 증가 연산자라고 하고요. 반면에 연산자가 피연산자 앞에 있으면 전위 증가 연산자라고 해요. 반면에 피연산자 뒤에 연산자가 있으면 얘는 후위 감소 연산자라고 하고요. 반면에 연산자가 피연산자 앞에 있으면 전위 감소 연산자라고 해요. 전위이든
후이이든 증가연산자와 감소연산자 자체의 기능은 똑같아요. 즉, 증가연산자는요. 예를 들면 A 플러스 A 전이이든 후이이든 간에 이것의 의미는 뭐냐? 자기 자신을 1 증가시켜라 라는 얘기예요. 즉 A에다 1을 더한 결과에 다시 A에 대입해라. 요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축약형도 배웠죠. A 더하기는 1과 동일한 의미고요. 반면에 감소연산자는요. 전이이든 후이이든 그 의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 감소시켜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감소된 값을 다시 A에 대입하니까 자기 자신의 값이 하나 감소되겠죠. 요거를 축약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었죠. A 빼기는 1.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거. 그런데 전이와 후이 이렇게 구별한 이유가 있겠죠. 전이와 후이는 다른 명령문을 실행할 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즉, 후이 연산자는요. 다른 거 먼저, 자기 자신 증가 나중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즉, 현재 A라고 하는 변수는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후이 연산자를 사용해서 그 값을 출력해 보려고 하는데 후이 연산자는요. 실제 printf를 가지고 출력하는 거 먼저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 증가 나중에 즉 이때 printf로 출력되는 값은 증가되기 전의 값을 출력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 증가시켜서 A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거 먼저 자기 자신 증가 나중에 반면에 전이 증가 연산자는 자기 자신 증가 먼저 다른 기능 다른 명령 나중에 즉 자기 자신을 먼저 1 증가시키고 그 증가된 값을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 연산자를 사용하면 증가된 값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후이 감소 연산자는 다른 거 먼저 자기 자신 감소 나중에 그래서 A가 현재 0일 때 감소되기 전의 값이 먼저 출력되고 자기 자신 감소해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반면에 전이 감소 연산자는 자기 자신 감소를 먼저 그리고 다른 기능 나중에 그래서 얘는 감소를 먼저 시킨 다음에 감소된 값을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1 증가 1 감소시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명령문, 다른 연산에 다르게 영향을 미쳐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 age라는 변수에 처음엔 초기값이 0이었고 19라는 값으로 바꿨어요. 즉, 요거 전이 증가 연산자죠. 그래서 이 값을 출력하는 건 증가를 먼저 하고 나서 출력하겠죠. 그래서 증가된 값이 출력되고 age는 증가되었고요. 반면에 후이 증가 연산자는 증가되기 전의 값을 먼저 출력하고 자기 자신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때 출력되는 값은 증가되기 전의 값 19로 다시 바꾸고 나서 증가되기 전의 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19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증가시키고 나서 출력하게 되면 20이 되겠죠. 즉 전이든 후이이든 자기 자신을 1 증가시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명령문을 처리할 때 그 값이 달라지게 되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볼 연산자는 비트 연산자입니다. 비트 연산자라고 하는 건 비트 단위로 계산하는 연산자를 의미하고요. 실제 우리가 컴퓨터가 처리하는 거는 0과 1의 이진수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 단위는 비트 단위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정밀하게 처리하는 분야인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실제 인베디드 시스템 프로그램 분야에서 비트 연산자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즉, 이 비트 연산자는 이진수 단위의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 이 비트 연산자에는 비트 단위로 연산하는 논리 연산자가 있어요. 앞에서도 논리 연산자가 있었죠. and, or, not. 그거는 두 피연산자의 참과 거짓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였고
실제 여기서도 논리 연산자는 and, or, exclusive or, not을 의미하는데 얘는 참과 거짓이 아니라 숫자 데이터들의 각각의 비트 단위의 계산을 의미해요. 즉 여기서의 비트 1과 0 여기서는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숫자 1과 0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앰퍼센드 하나짜리 요 AND 연산자는 둘 다 1일 때만 결과가 1, 그렇지 않으면 0을 의미하고요. OR 연산자는 벌티컬바 하나인 연산자인데 요거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결과가 1이 되는 연산자, 참이 아니라 숫자 1을 의미합니다. 이때 exclusive or는 이런 모양의 기호를 사용하는데 요거는 베타적 논리합, 베타라고 하는 건 의미상 서로 다른 걸 얘기하죠. 즉 두 개의 피연산자의 값이 서로 다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나타내는 게 exclusive or. 반면에 not이라고 하는 연산자는 요 물결문을 표시를 하는데 얘는 1을 0으로 0을 1로 만들어주는 비트 연산자예요. 즉, 난 연산자는 1을 0으로, 0을 1로, 1, 0은 0, 1로, 0, 1은 1, 0으로 만들어주는 연산자예요. 이때 난 연산자는 정수 기준에 요 기본 타입인 4바이트 기본 타입인 int 타입 변수를 대상으로 수행을 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해당 비트들의 값을 1은 0으로, 0은 1로 만들어주는 연산자가 not 연산자예요. 자, 요 예제를 볼게요. 실제 오퍼랜드 1, 오퍼랜드 2, 12와 10이라는 값을 저장하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and, or, exclusive or, not의 결과를 출력했어요. 실제 이거는 사람이 보는 건 10진수지만 요 비트 연산자가 실행되는 거는 2진수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뒤에 그림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자, 오퍼랜드 1은 12, 오퍼랜드 2는 10였어요. 둘 다 변수의 타입은 int 타입이었죠. 그래서 실제 해당 변수에는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면 각각의 12와 10을 int는 4바이트 크기의 정수였어요. 그래서 총 4바이트는 32비트를 표현하죠. 32비트가 12001010이라는 값을 가지고 나머지 0으로 채워져 있는 형태로 실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 두 개의 값을 가지고 and, or, exclusive or, not을 해볼 거예요. and는요, 둘 다 1일 때만 결과가 1이 되는 거. 그래서 요 네 번째 비트만 1이 되겠죠. or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결과가 1. 요 둘, 셋, 넷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터만 1이 되겠죠. exclusive or는 둘 다 서로 다를 때 그래서 1, 0 이렇게 표현된 요 부분만 결과가 1, 1이 되겠죠. 이때 not은 0은 1로 1은 0으로 만들어져요. 이때 우리가 정수를 표현할 때 첫 번째 비트는 부호를 나타내준다라고 했어요. 0이면 양수. 그래서 그 양수에 대한 not 연산자를 하게 되면 0을 1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렇게 실제 1,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10이라는 값을 not을 하게 되면 13이 되고요. 마이너스 13. 10에 대한 not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1이 된답니다. 왜 이 값이 13과 11이 되느냐를 의문으로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실제 컴퓨터가 정수를 표현하는 방식 나중에 자료구조 같은 거에서 공부하실 때 보시겠지만 정수는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숫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부호 절대값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1의 보수, 2의 보수 방식으로 우리가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부호 절대값이든 1의 보수든 2의 보수든 양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반면에 음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각각 다른데요. 부호 절대값 방식은요. 제 첫 번째 비트, 부호 비트를요. 0을 1로만 바꿔주면 해당 그 양수에 대한 음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1의 보수는 모든 비트를 1이면 0으로, 0이면 1로 바꿔주는 방식. 이게 1의 보수예요. 그러면 부호가 0이었을 경우 1로 바꿔주면 음수가 되겠죠. 2의 보수는요. 1의 보수의 결과에 숫자 1을 더한 결과값. 이걸 우리가 2의 보수라고 해요. C 언어는 요 2의 보수 기법을 가지고 음수, 양수, 정수를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가 13이라는 값을 정수, 이진수로 표현하면 1101이 되죠. 실제 얘가 4바이트 정수, 인트 타입의 정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첫 번째 8비트 0, 두 번째 8비트 0, 세 번째 바이트도 0, 마지막 00001101 이게 양수 13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음수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1의 보수를 구해요. 실제 0은 1로 그럼 1111, 1111이 되겠죠. 1111, 1111, 1111, 1111 얘는 1111, 0010으로 표현될 거예요. 이게 1의 보수예요. 요 결과에 1을 더하면 그 결과 1111, 1111, 1111, 1111, 1111, 1111, 1111, 0011이 될 거예요. 요게 2의 보수예요. 요게 결국 13의 음수인 마이너스 13에 대한 이진수 표기법이라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요 패턴과 똑같죠. 그래서 12의 나스란 결과는 마이너스 13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트 단위로 실행하는 연산자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요 시프트 연산자예요. 요 시프트 연산자는 실제 비트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연산자예요. 방향을 잘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얘는 왼쪽 시프트 연산자고요. 얘는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예요. 자, 왼쪽으로 해당 숫자를 2비트 옮겨라. 얘는 해당 숫자를 오른쪽으로 2비트 옮겨라 라는 기능의 연산자인데요. 그럼 전체 숫자를 왼쪽으로 하나, 둘 이동하면 뒤에 2비트가 남게 되죠. 그건 자동으로 0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반면에 오른쪽으로 2비트를 옮겨가면 왼쪽에 2비트가 남아요. 이때 실제 이 값은 뭘로 채워지냐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우리가 첫 번째 비트는 부호를 나타내 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부호를 나타내는 비트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비워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뭘로 채워지냐면 부호 비트로 채워진다는 거. 얘가 0이었으면 0으로 채워지고요. 반면에 1이었으면 1으로 채워진다는 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10이라는 값을 가지는 오퍼랜드 1, 그 다음에 그것에 낫을 하게 됐을 때 아까 마이너스 13이었죠. 그 다음에 그 값을 왼쪽으로 넘시프트가 2니까 12라는 값을 왼쪽으로 2비트, 12라는 값을 오른쪽으로 2비트, 요 마이너스 13이라는 값을 오른쪽으로 2비트 이동한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게 제예요. 실제 그거를 이동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요. 요 시프트 연산자의 기능에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12를 왼쪽으로 2비트 옮겼더니 결과가 48이래요. 12와 48의 연관관계를 생각해보면 얘는 12에다가 곱하기 4를 한 것과 똑같죠. 곱하기 4는요. 여기 4는 2의 제곱이에요. 즉 여기서 요 2가 요 2다라는 거. 이제 감이 오시나요?
즉 왼쪽으로 2비트 옮겼다. 왼쪽으로 이동하면 그거는 2의 n승만큼 곱한 결과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두 번째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는 12와 3의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얘는 12에 4를 나눈 몫을 구한 거죠. 즉 4는 2의 제곱이니까 여기서의 2가 요 2비트를 의미해요. 즉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는 2의 n승으로 나눈 결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실행하는 연산 중에 곱하기와 나누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연산자예요. 곱하기는 곱한 횟수만큼 결국 더하기 기능을 실행하는 거고요. 나누기는 빼기 기능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때 2의 n승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걸 곱하고 나누는 거 그걸 간단하게 시프트 이동만 시켰을 뿐인데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프트 연산자의 효과는 2의 n승으로 곱하거나 나눈 결과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C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C 언어가 정의한 연산자의 각각의 기능과 그 연산자의 우선순위와 결합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자들을 잘 알고 있으셔야지만 여러분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식을 잘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